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강지훈이 딸아이의 낡은 자전거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작은 골목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주변 도시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고 금속이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와 남자의 낮은 한숨 소리만이 들려왔다. 죽은 아내의 유품인 그 자전거는 딸 민서와 함께 수많은 길을 누볐지만 이제 또다시 말썽을 부리고 있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딸을 키우는 그의 빠듯한 살림에 새 부품을 사는 것은 사치였다. 지훈은 우연히 재는 가느다란 철사줄을 이용해 헐거워진 체인을 다시 고정하려 애썼다. 한때 복잡한 설계 도면과 정밀한 기계 부품에 익숙했던 그의 손은 이제 세심하게 철사줄을 감고 매듭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묶고 있었다.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려 낡은 셔츠를 적셨지만 그의 눈에는 근처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어린 딸을 향한 변함없는 결의와 끝없는 애정이 반짝였다. 강민서 7살배기 여자아이는 아빠의 곁에 얌전히 앉아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저 자전거는 민서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고 아빠가 매번 마법처럼 고쳐주는 놀라운 장난감이기도 했다. 민서의 눈에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아빠 다 돼가요. 민서가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딸아이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의 다 됐어 우리 공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내 민서가 활기차게 대답하며 다시 돌멩이 놀이에 집중했다. 지훈은 다시 자전거에 집중했다. 그의 손놀림은 섬세하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주변 환경은 그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낡은 건물들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고물 수집상의 손수레 소리. 한때 그는 대기업에 촉망받는 엔지니어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그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러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한 충격, 그리고 딸을 혼자 돌봐야 하는 현실은 그를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야근과 주말 근무가 빈번한 대기업의 생활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민서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 민서의 웃음소리, 따뜻한 포옹, 그리고 아빠 최고라는 말 한마디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늘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월세 식비, 그리고 민서에게 해주고 싶은 작은 선물들. 그는 늘 돈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낡은 자전거처럼 그의 삶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며 안에서 한 여인이 지훈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여인의 이름은 고유진 SY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녀는 재계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유명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딱딱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훈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원래 이 지역의 오래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운전기사에게 잠시 주변을 돌아보자고 했던 참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광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지훈의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작품을 다루는 듯한 정교함과 집중력을 담고 있었다. 특히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변변찮은 철사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유진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저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창의력.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그토록 찾고 있던 자질이었다. SY그룹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었다. 특히 핵심 부서인 연구개발팀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유진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인재가 절실했다. 수많은 이력서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정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 지금 허름한 골목길에서 낡은 자전거를 고치는 한 남자에게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유진은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깊게 팬 미간의 주름, 그리고 슬픔과 고단함이 어려있는 눈빛.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강인함과 성실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딸아이를 바라볼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따뜻한 미소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장님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그녀는 결심했다. 김 기사차 좀 저쪽에 세워요. 그리고 저분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주겠어요. 운전기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유진의 지시에 따랐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지훈에게 다가가자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민서도 놀란 듯 아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지훈은 처음에는 어떤 시비라도 거는 건가 싶어 경계했지만 운전기사의 정중한 태도에 의아함은 더욱 커졌다. 저희 사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지훈은 검은색 세단 쪽을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실루엣은 평범하지 않았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범상치 않은 분위기. 지훈은 자신이 이런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 예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와 관련된 사람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무슨 일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딸아이 앞에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상대방의 태도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서야 아빠, 잠깐 저기 다녀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네 아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과연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자신에게 무슨 용무가 있는 것일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미지의 무언가에 대한 작은 기대감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금 전까지 만지작거리던 철사줄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그의 현재 상황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작은 연결고리였다. 유진은 차 안에서 지훈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지훈이 차 문 앞에 도착하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지훈 씨? 지훈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랐다. 이 여자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 그의 경계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여인의 차분하고 진솔한 눈빛은 그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그의 평범했던 오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눈앞의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지만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고유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는 지훈이 평생 만져볼 일 없는 고급품들이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위압적이기보다는 정중했다. 저는 SY그룹 회장 고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이 자신을 소개하며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길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붙잡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지훈 씨의 모습을 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름때와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과 대조적으로 유진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SY그룹 회장.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SY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볼일이 있다는 말인가. 혹시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회사와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일일까? 저를 아십니까?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강지훈 씨의 이름과 과거 경력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만요. 그녀는 지훈이 자전거를 수리하던 모습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조금 전 저 자전거를 수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용하시는 도구가 변변찮아 보였는데도 정말 능숙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더군요. 특히 그 집중력과 끈기, 그리고 따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훈은 유진의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누군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도 어색하기만 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탈 수 있도록 고쳐야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강지훈 씨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본론을 꺼냈다. SY그룹 연구개발팀에서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정밀기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혀 몇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강지훈 씨의 능력이라면 분명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은 유진의 제안에 말문이 막혔다. SY그룹 연구개발팀. 그것은 한때 그가 꿈꿨던 자리였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하지만 지금의 그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회장님, 저를 좋게 봐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 회사 생활에 전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밤낮 없이 일할 수도 없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딸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이미 지훈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아내의 사우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선택한 남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법한 내부적인 갈등과 배신감. 강지훈 씨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진이 말했다.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강지훈 씨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과거의 일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재능을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유진의 말은 지훈의 마음을 흔들었다. 재능을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 말은 마치 잊고 지냈던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엔지니어로서의 열정과 자부심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다. 민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과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현업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망설였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새로운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통찰력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강지훈 씨에게서 그것을 봤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물론 결정은 강지훈 씨의 몫입니다. 하지만 부디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라 강지훈 씨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자신의 명함을 지훈에게 건넸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유진은 다시 차에 올라탔고 검은색 세단은 조용히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손에 쥔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SY그룹 회장 고유진. 꿈결 같은 만남이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누구예요? 어느새 다가온 민서가 지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딸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그냥 길을 물어보시는 분이었어. 지훈은 얼버무렸다. 아직 민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진의 제안이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만약 자신이 실패한다면, 그래서 민서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는 한때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사람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계산이나 속셈보다는 진심 어린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언급했던 정밀기계 프로젝트. 그것은 지훈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열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평소처럼 시간제 일을 하고 민서를 돌보고 저녁에는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유진의 제안에 쏠려 있었다. 그는 오래된 기술 서적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밤늦도록 인터넷으로 최신 기술 동향을 찾아보기도 했다.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민서의 한마디였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서가 다가와 물었다. 아빠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지훈은 딸아이의 섬세한 관찰력에 놀랐다. 그는 민서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물론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SY그룹이나 프로젝트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아빠한테 아주 재미있지만 조금 어려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어떤 아주머니가 물어봤어. 아빠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고민 중이야 라고 말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했다. 아빠는 뭐든지 잘하잖아요. 자전거도 뚝딱 고치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나랑도 잘 놀아주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슈퍼맨이니까 분명히 그 일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딸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응원은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 민서가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데 스스로를 불신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주머니에서 고유진의 명함을 꺼내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유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지훈입니다. 며칠 전에 뵙고 제안해 주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아, 강지훈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강지훈 씨.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나누도록 하죠.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 로비에서 뵙는 건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딸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낡은 자전거를 고치던 그날 오후의 햇살처럼 따뜻한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몇 년 만에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SY그룹 본사 로비에 섰다. 익숙했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걸쳤지만 여전히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풍겼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은 과거 그가 속했던 세계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고유진 회장의 비서인 김도연 실장이 마중 나왔다. 김 실장은 젊고 정중했으며 지훈을 연구개발팀 사무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훈은 SY그룹의 규모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으며 그가 이전에 일했던 중소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연구개발팀 사무실은 넓고 개방된 공간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의 등장에 몇몇 연구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몇몇은 노골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김 실장은 지훈을 팀의 한가운데로 안내하며 그를 소개했다. 오늘부터 우리 팀과 함께 일하게 될 강지훈 수석 연구원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모셔온 분이니 다들 업무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연구원이라는 직함과 회장님이 특별히 모셔온 분이라는 소개는 즉각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한쪽 구석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을 쏘아보던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이전에 문제의 정밀기계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한상철 부장이었다. 한 부장은 최태섭 부회장의 측근으로 이번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훈의 등장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입지를 위협하는 불청객과도 같았다. 흥 회장님께서 직접 모셔온 분이라니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인지 한번 지켜봐야겠군. 한 부장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몇몇 연구원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덩달아 지훈에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훈은 그런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RS 프로젝트라고 적힌 두꺼운 보고서와 설계 도면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진이 언급했던 몇 달째 난항을 겪고 있는 정밀기계 프로젝트였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전쟁에 신 아레스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SY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막대한 자금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의 정밀도와 내구성 문제에서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주변의 소음과 불편한 시선들은 더 이상 그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복잡한 수식과 정교한 설계도,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맹수가 사냥감을 만난 것처럼 무서운 집중력으로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며칠 동안 지우는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과거의 연구 데이터 실패 사례, 그리고 경쟁사들의 기술 동향까지 꼼꼼하게 분석했다. 때로는 새벽까지 남아 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 대신 작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시간을 아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다른 연구원들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히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상철 부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지훈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들은 지훈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폄하하고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과장하여 회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래서 사사건건 지훈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회의 시간에 의도적으로 지훈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했다. 강수석, 아직도 그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해결 못한 걸 당신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시도했던 방식이나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한 부장이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지훈에게 면박을 주었다. 지훈은 그런 도발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와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 젊은 연구원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한 부장님, 기존 방식으로는 이미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우리가 간과했던 다른 변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실험이 필요합니다. 추가 실험이라고요. 지금 프로젝트 예산도 빠듯한데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실험에 자원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 부장이 언성을 높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쌌다. 그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김도연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강 수석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 부장님께서는 강 수석님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의 말은 사실상 회장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었고, 한 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지훈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RS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설계도를 펼쳤다. 문제는 미세한 진동과 온도 변화에 따른 부품의 변형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접근 방식은 더 강한 합금을 사용하거나 복잡한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비용 상승과 시스템, 복잡성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지훈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그는 낡은 자전거를 수리할 때 철사줄의 장력을 이용해 균형을 맞추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어쩌면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힘들의 균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자연계의 원리, 예를 들어 거미줄의 구조나 식물의 성장 패턴에서 영감을 얻으려 노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계산과
스케치로 가득 찬 종이들이 쌓여갔다.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했다. 때로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피로를 달랬고, 민서는 아빠가 아주 중요한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응원해 주었다. 며칠 후 지우는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특정 주파수 대역의 공명 현상이었다. 만약 이 공명 현상을 역으로 이용하여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 값비싼 합금이나 복잡한 냉각 시스템 없이도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터였다. 이 발견은 RS 프로젝트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그는 특정 시점에서 연구 방향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유도된 듯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누군가가 프로젝트의 실패를 바라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왜곡했을 가능성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첫 번째 도전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 내부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밝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믿어주는 회장과 어쩌면 새로운 동료가 될지도 모르는 젊은 연구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 민서가 있었다. 강지우는 공명 현상을 역이용하여 진동을 상쇄시킨다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실은 수많은 계산식과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물성 데이터로 뒤덮였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고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연구팀이 시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몇몇 동료 연구원들도 점차 그의 능력과 헌신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지훈의 창의적인 발상과 문제 해결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고 적극적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수록 지훈은 RS 프로젝트를 둘러싼 또 다른 의문점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과거의 실험 데이터들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그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특정 부품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있었고, 일부 핵심 부품의 설계 사양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특정 하청업체에서 납품받은 부품들의 불량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찾아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실패를 유도하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발견들은 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나 내부 비리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을 고민하던 지훈은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고유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월권 행위로 비칠 수도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김도연 실장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고 유진은 즉시 시간을 내주었다. 회장실에서 유진을 다시 만난 지훈은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와 의문점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의 보고를 듣는 동안 유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지훈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수석의 말을 들어보니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군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SY 그룹 내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정황들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강 수석의 분석을 신뢰합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치밀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몇몇 인물들이 떠올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사사건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며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최태섭 부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만약 이 일의 최 부회장이 연루되어 있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다. 강 수석, 일단 이 사실은 극비에 붙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해 주십시오. 특히 자금 흐름이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지원은 제가 뒤에서 조용히 돕겠습니다. 김 실장에게도 협조를 지시해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상대방도 강 수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회장실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회사 내부에 숨겨진 부정을 파헤치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지훈의 예상대로 최태섭 부회장과 한상철 부장은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지훈이 RS 프로젝트에서 예상외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고유진 회장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지훈이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최 부회장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강지훈이라는 놈 생각보다 골치 아픈 놈이군. 최 부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상철 부장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고작 길바닥에서 데려온 기술자 하나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수는 없어. 한상철 부장은 최 부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아첨하듯 말했다. 부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놈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라니 어떻게 말인가. 최 부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부장을 쏘아보았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오히려 고유진에게 빌미만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최 부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훈을 제거하고 동시에 고유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교묘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부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다. 그것은 지훈에게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랄한 함정이었다. 한 부장 자네는 강지훈 그놈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심어둬. 그리고 RS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 일부를 그놈의 개인 컴퓨터나 이메일로 흘러 들어가도록 조작해. 동시에 경쟁사에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꾸미는 거야. 모든 증거가 강지훈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야 하네. 하지만 부회장님, 그렇게까지 하려면... 한 부장은 최 부회장의 대담함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걱정 말게. 자네에게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테니. 이 일만 성공하면 고유진은 물론이고 그 강지훈이라는 놈까지 한 번에 끝장낼 수 있어. 그리고 SY그룹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걸세. 최 부회장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한상철 부장은 최 부회장의 확신에 찬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어떤 더러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올가맬 덫을 놓기 시작했다. 가짜 증거를 만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지훈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려 시도했다. 지훈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아직 명확히 감지하지 못했지만 연구실 안팎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적대감과 감시의 시선들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술적인 돌파구를 완성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중의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고독한 싸움이 될지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며칠 후 강지훈은 마침내 RS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인 초정밀 액추에이터의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그가 제안한 공명상쇄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했고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미세 진동과 열 변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테스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연구팀 전체가 환호했다. 고유진 회장 역시 지훈의 성과에 크게 만족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훈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성취감과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다음 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RS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중 일부가 경쟁사인 YH 테크놀로지로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출의 장본인으로 강지훈이 지목되었다. 보안팀과 감사팀이 긴급하게 지훈의 연구실을 덮쳤고 그의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계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조작된 이메일에는 지훈이 YH 테크놀로지 측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그의 개인 저장 장치에서는 암호화된 프로젝트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맞춰진 함정이었다. 지훈은 순식간에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긴급 이사회에 소환되었고 최태섭 부회장과 한상철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강지훈 씨, 당신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최태섭 부회장이 위선적인 탄식과 함께 소리쳤다. 한상철 부장은 증거는 명백합니다. 강지훈은 처음부터 우리 회사 기술을 빼돌릴 목적으로 접근했던 스파이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이사회 차원에서 해고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최 부회장의 편에 서서 지훈을 비난했고 일부는 고유진 회장의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다며 은근히 그녀를 압박했다. 지훈은 사면촉에 놓였다. 그의 해명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모든 증거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과거 동료에게 배신당했던 악몽이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도 그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고유진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강지훈 수석연구원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최 부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지훈을 감싸고 돌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런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 부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다. 명백한 증거라고요. 유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회장을 응시했다. 저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자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강수석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진은 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진실함과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을 떠올렸다. 그런 사람이 돈 몇 푼에 회사를 배신할 리 없었다. 그리고 지훈이 최근 자신에게 보고했던 프로젝트 내부의 비리 정황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것은 지훈을 제거하고 동시에 자신을 위협하려는 세력의 방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회는 경론 끝에 일단 지훈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적 조치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훈에게는 가혹한 처벌이었지만 초의 부회장과 한 부장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였다. 그들은 지훈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한때 희망을 안고 들어섰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배신감과 절망감만이 그를 짓눌렀다.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몇몇은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직 그를 믿어주는 몇몇 젊은 연구원들과 김도현 실장만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배웅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민서에게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빠 회사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며칠 쉬기로 했어 라고 둘러댔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뻐했다.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지훈의 마음은 더욱 미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지훈에게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다. 고유진 회장이었다. 강수석 괜찮으십니까?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저는 강수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분명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음모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실장을 통해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석께서도 혹시 기억나는 것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유진의 말은 지훈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발견했던 프로젝트 데이터의 이상한 점들, 특히 특정 시점에서 연구 방향이 왜곡된 정황과 하청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들을 유진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유진이 말했다. 그리고 강수석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 민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비록 회사 시스템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일부 자료들과 기억을 더듬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YH 테크놀로지와 접촉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이메일에 발신 IP 주소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IP 주소가 실제 YH 테크놀로지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의 VPN 서버를 경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자신의 개인 저장 장치에서 발견되었다는 암호화된 프로젝트 파일의 생성 날짜가 자신이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시점보다 이후라는 점도 발견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했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파일을 심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은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찾은 단서들을 정리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도현 실장에게 연락해 은밀히 만났다. 김 실장은 지훈이 제시하는 증거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즉시 유진에게 보고했다. 유진은 지훈의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조사팀을 꾸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최태섭 부회장과 한상철 부장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곧 지훈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유진 회장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훈의 뛰어난 능력과 유진의 굳건한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향한 방역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긴장감 넘치는 싸움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강지훈과 고유진 회장, 그리고 김도연 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조사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처럼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했고, 김 실장은 회사 내부의 정보망과 인맥을 동원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인물들의 동태를 파악했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필요한 법률 자문과 외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태섭 부회장과 한상철 부장의 검은 속셈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훈이 지적했던 YH 테크놀로지로의 이메일 발신지는 역시나 조작된 VPN 서버였으며, 그 서버에 임대 계약자가 한상철 부장의 먼 친척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훈의 컴퓨터에 심어진 암호화된 프로젝트 파일은 한 부장 측근의 연구원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몰래 접근하여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연구원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김 실장이 제시한 CCTV 영상과 접속 기록 앞에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 부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고 고백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RS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나왔다. 문제의 하청업체는 실질적인 기술력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그 회사의 대표는 최태섭 부회장의 대학 동문이었다. 프로젝트 예산 중 상당액이 이 하청업체로 흘러 들어갔으며, 그 돈의 일부가 다시 최 부회장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실패한 것처럼 꾸며 추가 예산을 타내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강지훈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기에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유진은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태섭 부회장과 한상철 부장은 여전히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기세등등했지만 유진과 지훈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RS 프로젝트 기술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SY그룹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진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김도연 실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상철 부장의 친척 명의로 계약된 VPN 서버 한 부장 측근 연구원에 자백 조작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차례로 공개될 때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한상철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최태섭 부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어서 지훈이 직접 나서서 프로젝트 데이터 조작 정황과 하청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논리 정연하고 빈틈없는 분석은 이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가 제시한 자료들은 최 부회장과 한 부장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날조된 음해입니다. 저 강지훈이라는 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최태섭 부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 부회장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그가 한상철 부장 및 하청업체 대표와 은밀히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최태섭 부회장, 한상철 부장.
당신들은 SY그룹의 신뢰를 배신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당신들에게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은 없습니다. 유진이 싸늘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최태섭 부회장과 한상철 부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동시에 회사 차원에서 그들을 배임 및 횡령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장을 나서는 최 부회장과 한 부장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회사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그들의 야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유진은 지훈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강수석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강수석이 아니었다면 SY그룹은 더 큰 위기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의 누명은 벗겨졌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이사회는 즉시 그의 직위를 복권시키고 RS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정식 임명했다. 연구팀 동료들은 진심으로 그를 환영했고 특히 그를 믿고 따랐던 젊은 연구원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사건의 여파는 컸지만 SY그룹은 유진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정한 세력이 제거되자 회사 분위기는 한결 투명해졌고 직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업무에 매진했다. RS 프로젝트는 지훈의 지휘 아래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SY그룹의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강지훈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데이터들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는 사랑하는 딸 민서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민서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을 그는 온몸으로 체감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태섭 부회장과 한상철 부장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정리된 후 SY그룹은 고유진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회사 내부에 만연했던 불신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변화를 환영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강지훈은 RS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갔다.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은 프로젝트를 봉에대 올려놓았고 머지않아 SY그룹의 핵심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을 높였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길에서 데려온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고 동료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유진은 지훈에게 그룹 내 더 높은 직책과 파격적인 대우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 그녀는 지훈의 능력이 단지 연구개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가 회사 경영에도 참여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훈은 정중하게 사양했다.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딸 민서와 함께할 시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가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었다. SY그룹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지우는 그 혜택을 활용하여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훈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고 풍요로워졌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했으며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는 퇴근 후 민서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을 더 즐겼다. 민서는 아빠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다. 아빠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그늘진 모습 대신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더 이상 돈 걱정으로 한숨 짓는 일도 없었다. 민서에게 아빠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슈퍼맨이었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영웅이기도 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민서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예전에 고장났던 민서의 낡은 자전거는 이제 지훈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최첨단 보조바퀴와 안전장치가 달린 멋진 자전거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다. 민서는 신나게 페달을 밟으며 앞서 나갔고 지훈은 흐뭇한 미소로 그 뒤를 따랐다. 아빠 빨리요.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보여요. 민서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알았어. 같이 가자. 지훈이 웃으며 속도를 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고유진 회장이었다. 강수석 주말인데 미안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공원에 들러도 될까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두 분 생각이 나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네 회장님, 저희는 지금 한강공원에 있습니다. 오시면 좋습니다. 잠시 후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유진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 모습과는 달리 마치 친한 이웃처럼 소탈하고 다정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민서야, 안녕. 이거 민서 주려고 사왔어. 유진이 민서에게 케이크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우와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서는 기뻐하며 폴짝 뛰었다.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회사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대신 민서의 학교 생활이나 지훈의 육아 경험 같은 소소한 일상에 대해 물었다. 지훈은 유진이 자신들을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진 존재로 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강수석을 보면 제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가끔 납니다. 유진이 문득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아이들을 참 좋아했고 일에 대한 열정과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당신 같은 인재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고백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 유진이 보여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분의 오붓한 시간을 너무 오래 방해한 것 같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서야, 다음에 또 보자. 네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민서가 손을 흔들었다. 유진이 떠난 후 지훈과 민서는 다시 자전거를 탔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 부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문득 처음 유진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낡은 자전거를 고치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뜻밖의 기회를 건넸던 한 여인.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는 길게 자전거를 세우고 민서를 번쩍 안아 올렸다. 민서의 아빠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저도요 아빠가 있어서
저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민서가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우는 딸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인생은 한때 끊어질 듯 위태로운 철사줄 같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소박하지만 견고한 행복 속에서 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라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터였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충만했다.